자, 이렇게 본 사건에 임차인이 없어요. 그렇죠? 아까 보셨죠? 임차인은 공란으로 돼 있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다. 특별한 법률 분석은 없다. 채무자니까 당연히 뭐예요? 인도명령 대상이다. 되게 쉬운 겁니다. 명령 대상자다. 이 사람은 특별한 권리가 없어요. 집을 비워줘야지만 됩니다. 경매 입문자들께서 가장 많이 입찰해보는 유형의 물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쉽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 보니 입찰가액이 시세와 별 차이가 없는 점도 있어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낙찰받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운이 없으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보고 입찰을 보겠죠. 또 입지 분석을 해야 돼요. 주거형은 입지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죠. 투자의 가치에 매우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고 주변의 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 이게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는 경매물건 사건에서 봤을 때 밑에 보면 주거 환경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제가 이 주거 환경을 캡처를 한 겁니다. 주거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뭐 이렇게 교통이겠죠. 교통. 그리고 주변에 부대 시설들이 뭐가 돼 있느냐. 뭐 지하철이 있으면 더 좋고 병원들 큰 병원들이 있으면 더 좋고 이렇게 제가 몇 가지를 체크해놔 봤어요. 나한테 필요한 주변 환경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위 팁박스를 보니까 위 1, 2, 3번을 예를 들어서 제가 표시를 한 것뿐입니다. 부동산의 입지 분석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살기 좋은 환경이면 됩니다. 당연히 교통은 무조건 좋아야 되겠죠. 만약에 학군이 좋으면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학군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당연히 가격에 대한 경쟁이 올라가겠죠. 쇼핑센터, 백화점 같은 것도 백세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백세권 하면 가격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주변에 병원이 있는 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호재가 되죠. 이 밀집 지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구 밀도로 꽉 찼다라는 거죠. 사람이 상당히 많이 사는 지역일수록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의 호가는 올라가는 것으로 결정되어진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시장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겠죠. 입지 분석은 시장 조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입지 분석을 하지 않는다고 그냥 무작정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여기가 가격이 언제 오를지 호재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재를 분석하기 위해서 입지 분석을 하는 것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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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판단이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매각물건 명세서로 이제 다시 들어왔는데 제가 뭐라고 표시를 했냐면 매각물건 명세서를 갖다가 중복으로 확인하는 내용을 제가 다시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건 번호에서 이게 임의경매인지 아닌지 그리고 물건 번호, 작성일 그리고 뭡니까 말소 기준 권리, 배당 후 종기일 이 날짜 확인하는 거 좀 보셨죠? 앞부분에서 배웠을 때 아 이거는 임의경매구나. 임의경매는 보통 은행이 경매를 하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겠구나. 아, 이게 물건이 채무자가 물건이 하나였나 여러 개였나 봤을 때 물건이 하나였지. 1번. 그리고 이 문서가 작성되어진 날짜가 언제냐? 2023년 12월 7일이면 감정평가가 이때쯤 됐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저가평가돼 있을 때구나. 지금은 올랐나?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말소 기준 권리가 되어지는 2018년도의 근저당권 설정 이후의 부기등기는 다 소멸한다는 거.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 작년도 2월 20일이라는 거. 2023년도. 공란으로 되어져 있네요. 공란. 그리고 비고란도 공란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 이 체크를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 부동산은 난이도가 상당히 쉬운 부동산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팁박스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중복에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계속 보다 보면 실력이 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경매 사건이에요. 이 부동산은요. 그리고 별도의 물건 번호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번호가 하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매각물건 명세서 작성일 상당히 중요한데 2023년 12월 7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023년도 12월 7일 여러분들 이자가 고공행진하고 있었던 그때를 갖다가 기억하시면서 가격이 내리니 이자가 내리니 하고 있었을 때 부동산에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있었던 시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감정평가 기준이었다. 그리고 그때 호가를 반영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지금의 가격과 차이를 비교하셔야지만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도 확인했어요.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이네요. 배당 요구 종기일도 확인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는 당연히 했고요. 점유자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비고라네. 자, 이렇게 되면 상당히 쉬워지죠. 임차인도 없고 반드시 임대차 조사와 관련된 임차인 현황 조사도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경매를 위에 이 표시에 대한 팁을 제가 드린 거니까 팁을 보고 우리가 한번 현황 조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를 한다면 반드시 물건 명세서를 확인해야 돼요. 계속 중복해서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 정보와 비교해서 중복으로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지만 돼요. 말소 기준 권리가 언제 설정되었는지, 그리고 배당 요구 중기일은 언제인지, 임차인은 언제 임대차 계약을 했는지 등을 반드시 중복해서 확인하셔야지만 됩니다. 제가 팁박스에다가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 해서 제가 설명을 또다시 중복으로 달아놨어요. 경매 사건의 이해관계자, 경매 사건에서 이해관계자라는 것은 배당에 참여할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채권자가 낙찰대금에서 본인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본인의 권리를 신고하는 겁니다. 이것을 배당 요구 신청인데, 배당을 요구하는 그 절차의 마감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중복에서 계속 들으셨던 내용이니까 기억하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위와 같이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맞는지 현황조사서 내역을 한번 보는 습관을 한번 들여야지만 되겠죠. 이게 봤더니 여기 보면 이 뒤에 나와 있는 임차인의 현황이 없어요. 그렇죠? 임차인 현황이 없다라는 걸 보면 여기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여긴 소재지하고 점유 관계가 채무자, 소유자, 점유로 되어 있네요. 매각 물건 명세서상 6항에 보면 점유권에 대한 조사 내역이 없어요. 지금 당연히 뭐예요? 현황 조사 내역에도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특별한 법률 분석이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에 대한 법률 분석이 필요가 없다. 그냥 낙찰받고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기타 내용에 보니까 뒤에 보고 내용이에요. 경매 사건에서 비고란, 이 비고란이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요 내용이에요. 비고란. 이 매각 물건 명세서 보면 이 임차인 현황 밑에 보면 비고란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비고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비고란에 작성된 보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탐문 보고예요. 근데 여기 내용이 없다. 그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겠죠. 하지만 여기에 내용이 기재가 되어져 있다고 하면 낙찰자는 여기 기재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야지만 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현황조사가 없는 이 물건을 한번 봤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현황조사 내용도 확인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실질적으로 입지 분석을 해야 돼요. 임차인의 현황조사 내역을 갖다 확인하고 임장을 갖다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임장을 나가기 위해서 그 현장에 대한 내용이 임차인의 조사가 가서 현장을 보고 끝났다 하면 임차인 조사 내용이 끝났다고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왕 나간 김에 여기 현장에 대한 입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지 분석은 네이버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가격은 먼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인터넷으로도 확인을 한 다음에 현장을 방문해서 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이 부동산의 현재 뭐 임차인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앞으로 발전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여기 전철역하고 거리는 도보로 몇 분 거리냐, 기타 등등 이런 현황 조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입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위에 있는 이 지도는요, 탱크 옥션의 매각 물건 명세서와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매각 물건에 보면 이 지도가 여러분들 딱 들어가시면 확대도 되어지고요. 여러 가지 뷰도 보고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 옥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현황 조사도 하실 때 입지 분석 등등 다 모두 가능하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긴 내용이었는데 챕터 4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복해서 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한 번에 다 길게 했습니다. 좀 내용은 길지만 여러분들께서 계속 이동하시면서 틀어놓으시면서 들으셔도 도움이 되고요.
이 교재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챕터 5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